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박기태 단장님으로부터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최근 반크에서 미얀마인들의 요청에 따라 군부 세력의 쿠데타에 처참히 무너지는 미얀마 젊은이들을 돕기 위해 SNS 디지털 시민군 모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채널에서 미얀마의 젊은이들을 위해 진행 중인 반크의 활동을 소개해 줄 것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간 중국의 문화 공정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는 반크의 활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영상을 통해 반크의 활동을 몇 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크에서 직접 연락을 통해 미얀마인들을 위해 뜻깊은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기태 단장님은 소정의 영상 제작비를 지원해 주시겠다는 뜻을 밝히셨지만 저희는 제작비 지원을 정중히 거절하였고 어떠한 대가 없이 반크의 활동을 돕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반크에서 모집 중인 디지털 시민군이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반크가 유혈 사태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제작한 디지털 포스터 4종을 자신의 SNS에 올리거나 해시태그를 통해 공유하여 미얀마 사태의 UN 등 국제사회의 참여를 호소하는 글로벌 청원에 참여하고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포스터는 심장을 잃어가며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저항시인 캣띠, 유엔에서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를 한 모툰 유엔 대사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남기고 숨진 19세 여성 치알신, 군경 앞에서 차라리 나를 쏘라고 외친 수녀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 하단 본문과 댓글에 반크의 SNS 디지털 시민군 모집 캠페인 참여 링크와 글로벌 청원 링크, 국문, 영문으로 제작된 미얀마 포스터의 다운로드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반크의 활동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러한 활동들의 효과가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정착된다면 그때는 한국에서 벌어진 이 같은 지원 활동들이 미얀마인들의 가슴속에 커다란 고마움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저희 채널도 이 같은 반크의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반크의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미얀마에서 벌어진 비극은 점차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화를 외치는 시위대는 점점 늘고 있으며 미얀마 군부 세력에 저항하는 무장단체까지 생겨나면서 저항은 점점 조직적이고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군부 세력의 공격 역시 날로 치밀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미얀마 군부 세력이 민간인들의 물과 식량 공급까지 끊는 일도 있었습니다.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미얀마군은 친주 방위군이 주도하는 무장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총 공세를 펼쳤고 현지 주민들 1만 명이 마을을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 국경에서 100km 떨어진 민다트 마을에는 수천 명의 민간인이 식량과 물 공급이 끊긴 채 갇혀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유엔을 포함한 여러 단체들이 식량 공급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국민을 공격하는 것으로 모자라 수많은 민간인들에게 식수와 식량까지 끊을 정도로 미얀마 군부 세력의 탄압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은 여전히 물밑에서 미얀마 군부 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영 석유업체가 지난달 미얀마로 상당한 양의 항공유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것인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영 석유업체 페트로차이나는 제트연료 13,300톤과 휘발유 4,000톤을 유조선에 싣고 지난달 미얀마 틸라와 항에 하역했습니다. 제트연료는 주로 군용으로 쓰이고 있어 미얀마군의 공습을 중국이 간접 지원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교역 담당 정부기구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 자료에서도 지난달 중순 항공기 터빈유가 미얀마로 들어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중국은 미얀마 쿠데타 사태와 관련해 내정이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군부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를 막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미얀마 현지에서는 중국이 군부를 지원하고 있다는 비난으로 반중 정서가 거센 상황입니다. 일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10개 이상의 일본 기업이 미얀마 군부 계열 기업과 거래하거나 군부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업체가 미얀마 군부에 자금을 지급하거나 일본 국제협력은행과 대형은행이 미얀마 군부 활동 자금 사업에 돈을 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미얀마 양곤에서 계획 중인 복합도시 개발 사업에 2억 엔이 넘는 일본 자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사업 용지 소유자는 미얀마 국방부였습니다. 이 사업에는 일본 건설사 후지타와 일본 정부, 기업의 공동 출자로 설립된 해외교통, 도시개발 사업 지원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 기업과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는 매우 끈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미국이나 유럽은 미얀마 군부 계열 기업을 제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미얀마 군부와 관계를 중시해 제재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에서는 얼마 전 미얀마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칼럼을 게시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현지 설문조사를 토대로 미얀마 사태 이후 인상이 좋아진 나라로 89%가 한국을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본을 거론한 사람은 46.9%에 그쳤다고 보도했는데요. 한국인들에 대한 인상이 좋아진 이유는 군부에 저항하는 미얀마 시민들을 응원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미얀마인들은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한국을 현재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성공 사례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얀마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일본은 미얀마에서 일본의 평판과 위상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결과는 이들의 예상과는 너무도 다르게 한국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일본인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실제 미얀마에서는 군부 세력을 지원하는 일본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거셉니다. 이에 따라 미얀마에서 일본산 불매 운동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일본의 맥주회사 기린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미얀마 양조 유한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47%, 50%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린의 급격한 매출 감소는 불매 운동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미얀마 전체 맥주 매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얀마 맥주는 대표적인 군부 관련 상품으로 지목됐었습니다. 이 맥주를 생산하는 미얀마 양조 유한회사가 미얀마 군부가 소유한 미얀마 경제지주회사와 기린이 합작해 설립한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기린은 쿠데타 발생 후 말로만 미얀마 경제지주회사와 파트너십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조차 내놓지 못하면서 불매운동의 화살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미얀마 군부 관련 고위 인사들의 자녀가 일본에서 유학 중인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미얀마인들은 일본 내에서 관련 시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미얀마인들은 스와린 장군 딸이 토요대학교에 다니는 사실을 알아내고 해당 대학교의 장학금 취소를 일본 정부에는 비자 취소를 촉구했는데요. 결국 장군의 딸은 부랴부랴 일본을 떠나 미얀마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중국, 일본과 다르게 미얀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묘수를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미얀마 군부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현금의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현금을 찾으려면 거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군사정부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보유자를 처벌하겠다며 엄포까지 놓았습니다. 실제 미얀마 중앙은행 부총재는 1만 달러 넘는 돈을 집에 두고 있으면 안 된다며 여러 가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계좌를 개설해 입금하면 인출한도가 없게 하겠다고 하고 모든 은행에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부터 현금 인출한 모든 명단을 제출하라고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얀마인들은 은행에서 새벽부터 줄을 서서 QR코드를 받아 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인출 한도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개인 인출 한도는 일주일에 200만 잣이었는데 하루 만에 50만 잣으로 줄었고 기업 인출 한도 2천만 잣에서 500만 잣으로 줄었습니다. 이마저도 온종일 은행 앞에 줄 서 있어도 겨우 받을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결국 미얀마에서는 현금 장사의 수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SNS에 페이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모바일 뱅킹 이체 금액을 현금으로 전환해주며 받는 수수료는 최근 2주 만에 3%에서 13%로 올랐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한 국내 은행에서 한국에서 미얀마로 송금하는 해외 송금 수수료를 100% 면제해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는 7월까지 하나은행이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본국 가족들에게 급여를 송금할 경우 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미얀마 근로자들이 가족 걱정 없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은 약 2만 5천 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들이 미얀마 현지에 송금하는 금액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미얀마 군부 세력이 추진 중인 현금 흐름 억제 정책을 일정 부분 무력화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미얀마에서는 한국의 고마움을 표시하는 SNS 캠페인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SNS에 땡스 코리아 등 해시태그를 치면 미얀마 시민들이 직접 찍어 올린 감사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이 도움 잊지 않을게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고마워요 한국. 미얀마 사태를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 우리말을 직접 손으로 쓴 것도 있고 인쇄에 올린 내용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인들이 이런 캠페인까지 벌이는 이유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수많은 한국인들의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미얀마인들과 한국인들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져 미얀마의 제대로 된 민주정부가 들어서길 응원하겠습니다. 또한 미얀마인들의 간절함을 국제사회에 알리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반크의 활동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